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관련해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쟁점이 재산 분할인데요. 그리고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좀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특유 재산 부분입니다. 특유 재산 하면 뭐 부부 일방이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게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다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도 뭐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뭔가 자산을 형성했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 다 뺄 수 있느냐, 이거 항상 물어보시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된 물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돈은 다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이니까 이 돈 다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 간의 돈의 이동은 명백한 차용증 작성 같은 게 없다고 하면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식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 자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부모님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가치가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 경우 이걸 어떻게 재산 분할에 반영할까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좀 특수한 결론이 났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은 제외하지만 주식가치 상승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였습니다. 피고 입장이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원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 건의 특수성이 적용되다 보니까 원금 정도는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이었으니까 아예 빼버리는 계산을 해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분하고는 이제 혼인 관계가 오래됐는데 신뢰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 쪽에서 뭐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했고, 남편 입장에서는 재산 중에 큰 부분이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을 산 돈이 부모님 돈이어서 이 돈을 좀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쪽의 주장은 뭐 원금이 아니라 그 주식 가치 전체를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저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항상 드는 논리가 이제 특유재산 논리죠. 내가 전부 다 관리한 재산이니까 상대방은 전혀 기여가 없으니까 이 재산은 빼주십시오. 이런 재산을 보통 특유재산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 표에서 아예 제외가 되니까, 계산에서 아예 빠지게 되니까 부모 자체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나눠줘야 될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청구를 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특유재산이 어떻게든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걔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주장을 해야 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제 일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기간이 길게 유지되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게 보통의 예입니다. 이 부분을 뭐 아주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3년이 되면 그런지 5년이 되면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5년 이상 혼인기간이 유지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주식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돈을 받지 않았으면 분할을 할 대상 자체가 매우 작아지는 사건이었죠. 특유재산으로 빼낼 수 없다고 하면 상대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출처가 어떤지, 언제 어떤 경위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내 쪽에 무슨 기여라든지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눠야 되는 재산 분할금의 액수 자체를 계산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결국 최종 단계에서 문제되는 건 내가 상대한테 얼마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상대방은 전체를 가지고 절반을 달라, 보통 이런 청구를 하게 되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참 저도 궁금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주식 취득을 위해 받은 원금을 빼버리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자체는 아예 빼버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딱 맞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다툴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수긍하느냐의 문제였죠.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래 상대 주장 따르면 전부를 넣고 나눠야 되고, 그게 통상의 예였기 때문에 일단 전부를 집어넣고 뭐 퍼센트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점을 고민했었는데,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자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 건에 대해서 따로 항소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정법원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도 저희의 논리라든지 판결의 논리를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원금만 빼고 나머지 상승분만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판단한 판사님도 가장 공평한 방향이 뭘까를 고민하시다가 그래 원금은 빼고 그래 상승분은 나누자 정도로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판단을 받으려면 저희가 근거가 되는 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사님도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에서 내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지, 이 부분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같이 세밀하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액수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분할 정말 열심히 하고 잘 다투는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례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